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일본 후지 TV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성황리에 방영된 토크 버라이어티 쇼 오사칸 이야기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개그맨 마츠모토 히토시가 진행을 맡았고요. 게스트들이 나와서 자기가 겪은 오싹하고 무서운 일을 소개하는 방송이었죠. 우리나라의 심야괴담회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는 나중에 DVD로 제작될 만큼 일본에서는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공포 덕후인 저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정말 너무 궁금한데요. 오늘은 이 시리즈 중에서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2009년 7월 21일 방송된 한 에피소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날의 출연자였던 일본 개그맨 시마다 슈헤이. 그는 자신의 후배가 겪었던 일이라면서 기이한 사건 하나를 털어놓습니다. 그때로부터 9년 전인 2000년. 시마다는 평소 알고 지내던 개그맨 후배가 이사를 한다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돼요. 별 생각 없이 어디로 가냐 물었고 후배는 시모키타자와 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일본 도쿄에 있는 시모키타자와라는 지역은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살고 싶은 지역 1, 2위를 차지할 만큼 번화가고 또 부유한 동네로 유명합니다. 시마다는 의문이 들었죠? 후배는 아직 무명인데 분명 생활 형편이 넉넉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사를 고르고 가지? 그러면서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는 사실 이사를 자주 가면 거지가 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사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요. 그런데 이런 이 선배의 걱정에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후배는 그저 내가 진짜 좋은 방을 찾았다면서 들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진짜 나쁘진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아파트라고 부르는 구조의 2층짜리 공동주택 이런 구조인데요. 건물 외벽에 계단이 달려있죠.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구조입니다. 후배가 계약을 한 방은 계단을 올라가서 바로 보이는 첫 번째 방 201호실이었습니다. 시마다 씨는 뭐가 그렇게 좋길래 무리해서 이사를 가냐? 라고 후배한테 물었는데 알고 보니까 201호를 제외한 다른 방 월세는 100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유일하게 8,200엔을 부른 거예요. 8,200엔은 9만 원 정도입니다. 90만 원이 아니라 9만 원이요. 너무도 수상했죠. 일본에서는 이전에 여기서 사람이 죽었거나 또는 하자가 있는 방을 사고 물건이라고 부르면서 여긴 다른 곳보다 싸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일화는 예전 토요미스테리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로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는 정말 잘 없습니다. 시마다 씨는 이거 뭐가 있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사를 가지 말라 라고 조언을 했지만 후배는 막무가내였어요. 다행히 아직 계약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알게 됐고 시마다는 다음날 후배와 함께 부동산을 방문합니다. 당연히 일본 부동산은 이게 사고 물건이라면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방이 왜 이렇게 월세가 싼지 들어봐야 했습니다. 부동산에 도착해서 다짜고짜 왜 월세가 이러냐, 이거 좀 이상한 것 같다 했죠. 그랬더니 부동산 직원 또한 네 맞습니다 하고 바로 인정합니다. 보통이라면 어떻게든 포장을 해서 계약을 성사시킬 텐데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실 이 방이 지난 1년간 4명이나 계약을 했을 만큼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들 2주를 넘기지 못하고 짐을 빼버렸고요. 그 중에 3명은 아예 야반도주를 하듯 집을 뛰쳐나갔다고 해요. 더 충격적인 건 나머지 1명은 2주를 넘긴 뒤에 변사체로 발견되었다는 섬뜩한 이야기. 근데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 변사체의 사인, 아무도 없는 집에서 질식사를 당하고 사망한 거예요. 자살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고 강도가 침입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런 이유로 방 월세가 계속 내려가서 9만 원이 됐고
뭐 부동산은 그래도 괜찮다면 계약하자라는 입장이었죠. 시마다 씨는 놀랬지만 아니 후배는 상관이 없다라는 태도였습니다. 일단 2주만 버티면 되는 거 아니냐 라면서 결국 계약은 성사됩니다. 얼마 후 후배는 문제의 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시마다 씨가 안부를 물을 겸 그와 통화를 하게 되는데 나쁘지 않았다. 근데 잠을 좀 설쳤다. 그래서 피곤하다라고 하는데요. 전날 밤 이사를 마치고 피로감을 느꼈던 그는 적당히 정리 다 하고 정말 기절하듯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눈이 떠졌죠. 새벽 2시 22분이었습니다. 다시 잠을 자보려고 하는 순간 창문 바깥쪽 골목에서 어린아이들의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라? 새벽 2시인데? 이상해서 창문을 여는 순간 그 소리는 뚝 멈췄죠. 다시 창문을 닫으면 저 멀리서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참을 그러다 갑자기 캉! 하는 이 날카로운 금속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소음도 사라졌어요. 이게 아주 오랜 시간 지속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곧이어서 그도 잠이 들었죠. 이걸 통화로 들은 시마다 씨는 혹시 주변에 아이를 키우는 집이 있는 거 아니야? 하고 확인을 해보자면서 부동산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자초지종을 들은 부동산 직원이 사실 전부 다 말하지 못한 게 있다라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줘요. 여러분, 일본의 공동주택 대부분은 계단의 수가 14개라고 합니다. 아주 드물게 계단이 13개인 곳이 간혹 있는데 이런 건물은 어딘가 위험하다라고 믿는 부동산 업계의 미신 같은 게 있죠. 그 부동산 직원이 알고 있는 13개짜리 계단 건물은 딱 2채입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지금 후배가 살고 있는 바로 그 건물이었죠. 시마다와 후배가 다시 집에 갔어요. 계단을 세어봤더니 정말 13개였습니다. 좀 찝찝하니까 너 이거 이사 가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후배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곳에 살다가 나중에 공포방송 같은 거 나갔을 때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겠냐 라면서 고집을 부렸죠.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또다시 새벽 2시 22분에 눈이 떠졌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캉캉 하는 이 금속 소리가 2번이나 들려온 후에 소음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순간 이 후배는 이 쇳소리의 정체를 깨닫게 돼요. 누군가 철제 계단을 올라오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후배가 추측을 해본다면 첫째 날은 첫째 계단, 둘째 날은 2번째 계단, 그럼 계단이 13개니까 14일째 되는 날에는 2층까지 올라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에서 아무도 2주를 못 넘겼다고 한 이유가 이게 점점 납득이 되는 겁니다. 와, 이거 어쩌지? 하지만 후배는 자기가 뱉은 말이 있어서였는지 일단은 더 버텨보기로 했는데요. 3일째, 7일째, 11일째 소름 돋게도 철제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는 예상대로 올라갔고요. 후배 또한 점점 조이는 듯한 공포를 느끼게 되죠. 이게 오히려 지금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곧 다가올 거다, 이쪽으로 올 거다라는 그 두려움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3일째 시마다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후배였는데요. 다급한 목소리였죠.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고 이게 매일 1개씩 늘어날 거다라는 예상을 뒤엎은 일이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어젯밤 후배는 새벽 2시 22분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몇 명인지도 모를 만큼 수많은 성인들의 발자국 소리가 단체로 두두두두두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곧이어 누군가 밤새도록 자신의 대문을 두들겼죠. 너무도
소름 끼치는 경험이었습니다. 후배가 완전히 정신이 나간 듯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14일째 되는 내일 새벽이 되면 누군가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나를 죽일 것 같다 라고 말하는데요. 시마다 씨는 후배 3명을 더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그 후배 집으로 가가지고 짐을 싸주면서 이사하자. 근데 이때 후배는요,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면서 집안에서 약간 좀 힘들어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시마다가 네 마음이라도 좀 진정시켰으면 좋겠다 하면서 근처 있는 신사에 가서 부적을 사가지고 집안 곳곳에 붙여주기까지 했죠. 저녁 7시가 됐습니다. 어느덧 이삿짐은 어느 정도 다 쌌고 다들 긴장이 풀린 채 선후배들끼리 농담도 하면서 느긋하게 이사를 마무리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갑자기 팍 하는 소리와 함께 집안 전체 전기가 나가버렸습니다. 왜 순간 전기가 나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잖아요. 암흑 상태요. 근데 여기서 두꺼비 집의 위치를 아는 건 집주인 후배. 시마다랑 다른 사람들이 야 가서 좀 켜봐 하고 이름을 외쳤지만 이상합니다. 아무런 기척이 들려오지 않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이 암흑 속에서 다들 어둠에 눈이 익게 되고 시야에 차차 방 안의 윤곽이 들어옵니다. 그 순간 바닥에 웅크려서 괴로워하고 있는 후배가 발견되죠. 근데 이게 심상치 않아요. 뭐가 아픈 것도 아니고 막 되게 힘들어하고 숨을 못 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마다하고 이랑이 일단 그를 업고 밖으로 나왔어요. 보니까 더욱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신고를 했고 잠시 후에 구급차가 도착을 했고요. 병원으로 옮겨간 후 정말 놀라운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이 후배의 기도에 뭔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응급처치를 했고 정말 다행히 그걸 제거하게 되는데 기도를 막고 있던 그것은 방 안에 붙여두었던 부적들입니다. 심지어 이 여러 부적들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정도로 꽉 압축이 돼서 조그맣게 만들어진 채 후배의 기도를 막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 그때 시마다와 후배들이 없었다면 그는 질식사로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라? 질식사 이거 어딘가 익숙한데. 이렇듯 평생 잊지 못할 공포를 경험한 후 시마다의 후배는 방송 자체를 아예 그만뒀고 시골로 내려가 지금은 다른 일을 하며 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싼 집에는 반드시 그 가격만큼의 이유가 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살기 정말 좋은 동네, 인기 좋은 동네에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의 집이 등장했다면 과연 여러분은 그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돌아온 토요미스테리 괴담편 시마다의 13계단 디바제시카였습니다.